첫 번째 모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둠은 폐의약품 처리를 주제로 활동한 천안 북일고등학교의 비긴 어게인 모둠입니다. 발표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학입니다. 저희는 폐의약품 처리를 주제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러합니다. 최근 추운 날씨로 인하여 많은 북일 학생들이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약국에 가서 많은 약을 가져오게 되었고, 저희는 걸어가다가 바닥에 일단 처리되어 있는 폐의약품 많이 발견을 되었습니다. 꼭 바닥이 아니더라도 쓰레기통 안에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폐의약품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이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더 폐의약품을 제대로 버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고, 첫 번째 면담과 인터넷 서칭을 통하여 사전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왜 폐의약품을 제대로 약품을 버리지 않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체 실험을 실시하여 실제로 폐의약품이 정말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면담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북일고대 선생님 그리고 약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지구스키 학교이기 때문에 북일고대 선생님이 저희 학교의 현 상황을 잘 알 것 같아서 북일고대 선생님과 면담을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일고대 보건 선생님께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실에 보통 얼마 정도의 학생이 오는지, 그리고 그중 몇 명의 학생들과 약을 받아가는지, 그리고 남은 약을 버리러 온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여쭤보았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보건실 온 학생들의 수는 날이가서 많아지고 있고, 그중 대부분 약을 받아가고 있으며, 하지만 남은 약을 버리러 온 학생은 약은 그대로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후 약사님과도 면담을 진행하는데요. 약사님의 대답 또한 보건스님과 거의 비슷하였지만 추가적으로 현재 폐약품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며 또한 폐약품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약사님께서는 사람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폐약품을 약국에 버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약사님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83명의 북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약국에 약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알고 있는 학생 또한 장소가 부족하거나 혹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귀찮음에 의해 제대로 약국에 버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설문조사 이후 실제로 자체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약국에 버려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그 약국의 선택에 기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여서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 이재영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폐의약품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식물 성장과 폐의약품을 주제로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실험은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하였고요. 실험 방법은 무순을 물에 넣어 불린 뒤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물을, 한 그룹에는 폐의약품을 넣어 진행하였습니다. 1차와 2일차에는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3일차와 4일차는 달랐습니다. 3일차에서 4일차로 넘어갈 때 일반 물을 넣은 그룹은 고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폐의약품을 넣어 자라게 한 우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폐의약품이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정책과 그 한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정책과 그 한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폐의약품에 관련된 법률을 알아보았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관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생활기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기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한계점은 생활기 유해 폐기물 처리에 대해 전적으로 시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리와 평가 모두 시에서 진행을 하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법률에도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폐의약품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폐의약품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폐의약품 관련 법률이 더 신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천안시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천안시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약국과 보건소에 있는 폐의약품을 소각 처리하고 있고, 둘째로 천안시 홈페이지에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에서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 가까운 약국, 보건소, 보건지도로 배출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의 정책에 대한 한계는 2016년 환경보전종합계획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 목표만 있을 뿐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법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한
내용이 매우 적었습니다. 또한 폐약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재 정책의 한계를 느끼고 저희가 폐약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시민들의 폐약품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보완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폐약품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폐약품의 위험성, 배출 방법 등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나 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약국과 병원, 학교 등의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진행한다면 시민들의 폐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의약품에 대해 저희가 제안하는 두 번째 정책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폐 건전지함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따로 모아서 소각 처리해야 하는 폐 건전지처럼 폐의약품 또한 따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폐 건전지함처럼 폐의약품 수거함을 학교, 아파트 등에 설치한다면 배출 시간이 더 단축되어 더 효율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희 학교와 같은 기숙사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이 폐의약품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의약품의 수거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수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폐의약품 캠페인, 폐의약품 수거함 훼손 여부 확인, 폐의약품 인식 개선 교육 이수 등의 폐의약품 관련 봉사활동을 마련한다면 부족한 봉사활동의 수를 늘릴 수 있고 폐의약품에 대한 홍보 효과와 더불어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행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원활한 폐약품 수거를 위해 총 3가지의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폐약품 수거함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가 폐약품을 버리기 위해서 총 400에서 500m를 걸어야 하지만 아파트 내 단지에 폐약품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총 1에서 2분만 걸어도 되기 때문에 폐약품 수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저희 예상을 확인해보기 위해 엘리베이터 내에 잘못 처리된 폐약품이 생태계와 우리 몸에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폐약품 수거함을 설치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동향을 조사해보았는데 총 4에서 5일 동안에는 폐약품 수거하면 폐약품이 버려지는 것이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버려지는 폐약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2주일이 지난 후에는 매우 많은 폐약품이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어 2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을 보아 정부에서 효과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시스템을 바로 실현하기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수 부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폐약품 관련 기업이 총 13곳이 있어 매우 적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조사하였는데 폐약품 처리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께서 폐약품 처리 관련 기업이 매우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중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은 우리 주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폐약품이 잘못 처리될 경우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켜 우리 주거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닌 국민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 부족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이 올바른 폐약품 수거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약품 수거 시스템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 잘 실시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식 개선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를 통해 거리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식 개선 문제입니다. 먼저 인식 개선 문제는 저희는 처음에 저희가 자체 제작한 홍보물과 독일학원에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만약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큰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모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폐의약품 인식 개선 캠페인 등과 같은 정책을 천안시청에다 민원을 넣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받은 답변의 주 내용은 천안시에는 총 218개의 폐의약품 수거함이 존재를 하며 2019년부터 계속해서 홍보를 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설치된 218개의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국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포함한 수치이며 두 번째 문제점은 행복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등과 같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폐예약품 수거함을 아파트 단지 내와 사람들이 잘 가는 곳에 배치를 한다면 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저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 폐의약품 수거함도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일부 약사들이 폐의약품 수거하면서 폐의약품을 재사용하는 우려와 두 번째는 약봉지에 적혀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다른 대안이 포인트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직접 폐의약품을 버리는 것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런 위에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은 귀찮음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약국에 잘 가지 않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약국을 가야 할 목적을 만들어준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포인트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서 버릴 경우 일정한 포인트를 준 다음 그 모은 포인트를 공공시설이나 사람들의 편의시설을 하는데 할인 혜택이나 이런 혜택들을 준다면 사람들이 약국에 가는 것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긴 어게인 팀은 학생들의 폐약품 수거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약품 수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무 실험과 설문조사 그리고 북일고등학교 학생회와 연계한 캠페인을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폐약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약품 수거함 설치와 정책 조사 및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천안시청 그 결과 천안시청은 청소행정과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화 인터뷰와 천안시를 상대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을 통해 저희는 폐약품 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버리는 장소를 알지 못해서 버리지 못할까 라는 답변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안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희가 제시한 공공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폐약품 수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라이브 한마디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자들 화면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의 이름이 화면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름표를 조금만 가까이 더 들어주세요. 네, 심사위원님 구분되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카메라를 조금만 가까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뒷줄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표를 조금만 위로 들고 계셔서 지금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 한마디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성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직접 자료조사를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규입니다. 저희는 활동 과정에서 저희가 설치한 폐약품 수거함에 주민분들께서 폐약품을 많이 버린 것을 보니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문제를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준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저희 진로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활동도 하고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고안해보면서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전국 대회인 만큼 부담감도 많이 느꼈는데 무사히 이렇게 대회를 끝마쳐 뿌듯합니다. 이 대회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안겨준 소중한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우리가 조사했던 것들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만나서 뜻깊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약들과 우리가 비상 상비약법에 구하지 못하는 현실로 의사의 최상의 필요한 약들도 의사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현입니다.
저희가 실제 관심이 있었던 사회 문제를 알아봄으로써 궁금증을 해결하고 민주신문으로 성장할 수 있던 기회가 될 뿐더러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소입니다. 저는 이번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논하며 저의 방법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고 또 부족하다면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의논하며 천안시장에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사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처리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도 골칫거리여서 각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방법들을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주제의식이 참 좋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그 활동 과정에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공정책 제안은 아파트하고 학교에서도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실행으로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암에 수거함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자, 공공정책에서 아파트하고 학교에서도 수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파트, 학교 어디에 누가 이걸 관리하도록 해야 할까요? 손들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잘 그 이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이윤규 학생, 제일 잘 보이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처리 아파트 분리수거함 폐 건전지 쓰레기통 옆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학교도 학교 분리수거장에 폐의약품 쓰레기통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학교 보건실에 설치하여 적극적인 수거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약품은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항생제의 오남용, 이 문제,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들, 이런 부분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무분별하게 버리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수명 어떡하요? 아까 전에 저희가 PPT를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대답을 했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방법이 우려점이 재사용이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포인트 제도인데요. 포인트 제도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직접 약국에 갈 목적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들이 약국에 직접적으로 버려서 안전함을 유도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좀 있는데요. 이재영 씨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표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실험들도 하시고요. 되게 고생하신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약사님께 한번 이런 걸 질문이 좀 없었더라고요. 왜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이거를 수거하도록 했을까? 지금 이제 여기 모둠에서 제안하신 정책처럼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약국에서 이걸 수거하게 이 제도가 실시되었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안전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들이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접 물어보시지는 않으셨죠? 찾아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약국도 있지만 병원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직접 이렇게 조사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제가 식물 실험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에서 폐의약품이나 항생제는 그 병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가져갈 수 있다 하고 안전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폐의약품이 오염을 초래한다라는 일반적인 이제 사실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전체 환경 오염이나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중에서 폐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지, 그래서 그게 왜 이제 문제라고 대두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폐의약품이 환경에 아직 그러니까 토양이나 생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수치나 그런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해양 돌고래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임성에 했는데, 돌고래에서 80% 정도가 돌고래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종을 임의로 정해서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0%에 달하는 것이 수치로 나왔던 것을 통해서 저희는 폐의약품이 해양과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폐의약품이 이렇게 오남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더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았습니다. 네, 현재 이제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모둠의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